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안랩 솔루션 컨설팅 팀의 함경호 차장입니다. 오늘은 위협 시나리오 관점에서 바라보는 안랩 XDR 활용법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작년 하반기 이제 저희 국내에서는 최초로 정식 출시가 된 안랩 XDR 제품 소개와 함께 XDR 솔루션을 활용해서 식별할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내외부 위협 시나리오와 함께 어떤 탐지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변화하는 보안 트렌드 및 XDR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겠고요. XDR을 통해 식별할 수 있는 차별화된 탐지 포인트 그리고 도입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오늘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안 동향 및 SDR 개호입니다. 네, 제가 이 해당 장표는 이제 너무 자주 사용하는 장표여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과거의 보안이 어떤 다양한 포인트 솔루션들을 활용을 해서 외부 위협의 방어와 어떤 내부 유출 통제에 중점을 둔 그런 경계 보안 중심이었다면 이제 현재는 솔루션들과의 유기적인 통합과 연동을 통한 어떤 선제적 그리고 적극적 대응 중심으로 좀 변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보안 환경에서 이제 그 위협의 초기 식별과 대응, 또 리스크 통제, 그리고 거버넌스 확보를 위한 위협의 예방 및 어떤 완화 활동은 어떤 조직의 안전하고 견고한 보안 기반을 구축하는 데 아주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활동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솔루션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어떤 단일 이벤트들의 어떤 건바이 건 처리가 아닌 위협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레이어별 솔루션들을 센서로 활용을 해서 위협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어떤 원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위협 인텔리전스 또 EDR과 같은 이런 솔루션들을 활용한 어떤 위협의 가시성 확보와 함께 또 통합 분석이나 대응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어떤 복수의 알림들을 하나의 인시던트로 도출하고 또 다양한 공격 표면들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조직의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식별 및 평가하고 완화할 수 있는 이런 유의미한 위협 헌팅 활동들에 대한 수반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그 통합 중심의 보안 환경이 대두된 원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겠는데 우선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업무 효율성을 위한 클라우드 환경 확대 그리고 재택근무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서 이제 언제 어디서든 조직 내부 환경에 접근을 해서 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관리해야 할 그런 공격 표면들이 너무 다양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XDR이라는 솔루션이 바로 이런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경계 중심에서의 대응 중심으로의 보안 환경 변화, 그리고 증가된 공격 표면들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XDR은 단지 솔루션들 간의 어떤 단순한 연계와 연동을 통해서 어떤 어, 위험 로그를 수집하는 것들을 넘어서 AI 또 머신러닝 기반의 컨텍스트 분석을 통한 정교한 탐지 그리고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와의 또 결합과 함께 사전 정의된 플레이북을 통해서 위협 이벤트들을 자동으로 또 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수화 기능들의 내재화. 또 마지막으로 뭐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뭐 이메일, 클라우드, 다양한 서드파티 솔루션들까지 그런 무한한 확장성을 갖고 있는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팔방미인 같은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리서치 및 컨설팅 업체죠. 프로스트 앤 설리반에서 이제 23년도 자료를 통해서 설명한 그 XDR에서 제공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설명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크로스 레이어 디텍션 리스폰스라고 해서 즉 공격 사례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영역의 보안 로그 연계 분석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다양한 서드파티 제품들과의 통합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이제 고객사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로도 많게는 뭐 거의 90개 이상의 보안 솔루션들을 활용하고 계신 것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10.5개의 다양한 그 이기종 벤더의 솔루션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된 사례가 있는데요. XDR은 이 모든 솔루션들에 대한 통합이 필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의미 있는 자동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매일 발생되는 수많은 위협 경고들에 대한 그 신속한 처리는 어떤 모든 보안 조직의 공통적인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대응 프로세스들에 대한 어떤 효율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정을 해서 뭐 알려준다든가 아니면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어떤 추천을 해주는 등의 그런 자동화된 대응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XDR의 좀 개요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는데요. 현재 그 XDR의 정의는 뭐 이거야. XDR은 이래. 뭐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된 형태는 좀 없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XDR의 역할은 바로 이제 다수의 솔루션들을 이제 단일 플랫폼으로 연결을 해서 어떤 복수의 알림을 하나의 인시던트로 도출함과 동시에 어떤 자동화된 대응을 바탕으로 보안 운영의 효율성과 어떤 생산성에 대한 그런 개선을 목표로 나온 솔루션이 이제 XDR이다라고 좀 정의를 할 수 있겠고, 또 제가 대외적으로 XDR을 이제 소개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제 기존의 어떤 심이나 그런 소와 같은 솔루션들과의 좀 차이점을 많이들 물어보시곤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XDR은 위협 시나리오에 대한 오너십을 저희 같은 안넷 같은 그 벤더가 가져가면서 조직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떤 최신 위협 시나리오들을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서 어떤 보안 인력의 역량에 따른 그런 영향을 최소화하고 어떤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소아는 이제 쉼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관제 업무의 절차를 표준화하고 어떤 자동화를 해서 어떤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XDR의 내재화된 소아의 기능은 어떤 위협 이벤트의 자동 대응 쪽에 좀 중점을 두고 활용이 된다는 점이 조금 다르다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XDR이 그 이해를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요. 뭐 모두가 알고 계신 저희 안랩의 V3 제품이 독감의 어떤 감염 여부를 판별을 해서 치료를 수행하는 솔루션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XDR은 하나의 판단 기준을 갖고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항목의 종합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몸의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마치 종합 건강 검진과 같다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가장 XDR을 받아들이시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저희 안넷 XDR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안랩의 XDR의 간략한 구조를 설명드리겠는데 그 안랩 XDR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사용자의 자산을 기반으로 뭐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이메일, 서드파티 제품들까지 위협 수집, 센서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수집된 원시 데이터들은 정규화나 필터링 작업을 통해서 사용자와 자산을 기준으로 프로파일링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면 데이터들의 어떤 행동적 특성을 분석을 함으로써
특정 상황이나 영역에서의 행동을 예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그 작업 수행을 위한 AI나 그 머신러닝 기반의 이제 분석 엔진이 플랫폼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유저나 그 사용자나 어떤 그 재산에 대한 행위 패턴들을 학습을 하고 이런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연계 분석을 진행을 해서 이를 이제 리스크 스코어링으로 산출하고 하나의 인시던트로 도출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안내 XDR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안내 XDR은 보안성과 어떤 안전성, 확장성 등을 고려를 해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AWS 환경에 SaaS 기반의 플랫폼으로 현재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환경 특성상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에 대한 또 제약이 있는 그런 고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객사들을 위해서 저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온프라미스 환경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얘네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구성 방식인데요. 안내 XDR은 이제 데이터 커넥터 역할을 하는 데이터 허브를 인프라미스 환경에 구축할 수 있도록 설치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허브는 각종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원시 데이터들을 필터링이나 또 정규화, 또 보강 작업을 거쳐서 또 위협 분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들을 최적화해서 이제 분석 플랫폼에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은 XDR 분석 플랫폼의 AI 머신러닝 엔진을 통해서 리스크가 산출이 되고 또 관리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알림을 주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현재 뭐 만약에 EPP 기반의 에이전트를 활용하고 계신 그런 고객사라면 별도의 이제 에이전트 설치 작업 없이 이제 데이터 허브 연결만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현재 어, 그 4월 기준으로 현재 5월이긴 하지만 4월 기준으로 이제 데이터 허브에서 제공하는 이제 파서 목록입니다. 데이터 허브가 로그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필터링하고 정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허브 내에는 파서를 내재하고 있는데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뭐 CQI라든지 팔로알토, 뭐 윈스, 시스코, 트렌드 마이크로 다양한 그런 벤더들의 파스워드를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현재 내재되어 있는 파스워드는 국내 환경에서 좀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다양한 벤더들의 솔루션들을 기반으로 이제 우선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도입 후에 구축할 때는 당연히 이제 고객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솔루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 파서 제작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해당 목록에 없는 뭐 벤더의 솔루션이라고 하더라도 연동이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솔루션이 있다면 파서 제작을 통해서 수집 센서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 다음은 이제 그 XDR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시나리오 룰인데요. 저희 안내 XDR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심 같은 이제 통합로그 관리 솔루션을 운영하는 고객사들의 보안 담당자들이 이제 좀 많이 겪게 되는 애로사항들이 어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어떤 공격자의 위협 행위들에 대한 어떤 공격 기법들이 반영된 그런 룰셋을 제작하고 빠르게 반영하고 하는 이런 업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안내 XDR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제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해온 그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다양한 위협 시나리오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수시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룰셋들은 이제 고객사 환경에 또 맞도록 가중치 조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노이즈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다음 보시는 장표가 이제 실제 국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리스크 시나리오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제 앞에서 보시는 시나리오는
컨텍스트 분석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이벤트 하나의 행위만 본다라고 하면 그 행위는 정상과 어, 이게 위협인지 구분을 하기가 매우 어렵기도 하고요. 개별 솔루션에서 발생되는 이벤트들은 아마 모두 정상 행위로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산을 기준으로 어떤 기존의 행위와 비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상징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위협의 판단의 어떤 기준이 되는 인계치를 자산별로 좀 다르게 부여를 하고 그럼 그 해당 자산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를 해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위협으로 도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 예시도 마찬가지로 이렇습니다. 뭐 평소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하는 패턴을 갖고 있는 그런 사용자가 있고 이 사용자는 현재까지 외부 메일은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내 인프라를 통해서 어떤 다운로드하는 파일의 평균 사이즈가 크지 않았고요. 근데 사용자가 어느 날 갑자기 다운로드되는 파일의 크기가 증가가 됐고 또 외부 메일에 갑자기 접속을 했고요. 또 메일에 첨부된 파일의 사이즈가 상당히 대용량이었고 작업 시간, 그러니까 작업이 이루어진 발생 시간이 평소 9시에 이제 출근해서 항상 칼퇴근을 하는 사용자인데 비업무 시간이었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이상행위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상행위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XDR을 통해서 해당 행위를 식별을 하고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안내 같은 경우는 좀 오랜 기간 동안 관제나 어떤 포렌식을 통해서 축적된 정보들과 더불어서 또 다양한 공격 그룹들의 어떤 최신 공격 기법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실제 탐지 시나리오에 지속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위협들을 좀 정교하게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안랩 XDR에서 바라보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점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리스크는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정보들이라고 좀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앞에 위협 시나리오 예시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평소와 다른 패턴을 갖고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제 이상 행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상 행위들을 찾아서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선별을 하고 이제 알림을 주는 것이 XDR의 핵심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확인된 리스크들을 대상으로 XDR은 관리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어떤 리스크에 대한 우선순위를 식별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스코어링 기반으로 표기하여 알림을 주게 됩니다. 또한 XDR에서 리스크 스코어를 산출할 때는 그 위협 시나리오별 어떤 레벨 스코어뿐만이 아니라 자산의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를 해서 내부적인 자체적인 로직에 의해서 어떤 최종 스코어를 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안랩 XDR은 각 센서로부터 원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로그 기반의 컨텍스트 구성을 통해 이 리스크를 식별하는 탐지 과정과 또 조치 우선순위가 높은 리스크들을 하나의 인시던트로 도출을 해서 보안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매니지먼트 과정으로 이제 동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보안 담당자는 조직의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식별 및 평가하고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효율적인 솔루션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안랩 XDR에 적용된 좀 AI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안랩 XDR에는 크게 두 가지 AI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컨텍스트 분석과 추천 대응을 위한 어떤 그 머신러닝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즉, 그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위협 헌팅 활동들과 어떤 명령어 등을 자연어 처리로 수행을 할 수 있는 AI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MLNG는 뭐 앞에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제 위협의 분석, 그리고 평가, 또 어떤 최적의 대응 방안 등을 추천을 수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AI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자연어 질의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위협 헌팅이나 실행 요청이나 질의 응답 같은 다양한 처리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고도화할 예정이 있고요. 이제 현재는 어떤 뭐 기관별 리스크 리포트를 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크리티컬한 리스크 관련 어떤 자산을 추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관별 리스크 통계를 조회하고 어떤 평소보다 많이 발생되는 그런 리스크 수가 높은 뭐 날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리스크가 증가했는지에 대한 뭐 요인을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XDR에는 이제 저희 TIP의 뉴스 클리핑 기능이 내재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 뉴스 클리핑 콘텐츠 목록들을 자연어 질의로 열람을 하고 어떤 연관 IOC나 어떤 추정되는 리스크를 추적하는 그런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처리를 현재는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XDR에서 실제 탐지된 좀 리스크 목록을 기반으로 해서 뭐 위협 폰팅을 어떻게 수행을 하게 되는지 좀 그런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앞에 시나리오는 실제 환경에서 발생했던 시나리오고요. 이제 VPN 도용 및 내부 이동을 통한 CNC 통신, 또 PC 메일을 이용한 악성 코드 감염 및 파일 유출 탐지, 또 임직원 내부 데이터 유출 탐지와 같이 이제 대표적인 위협 시나리오 세 가지가 있겠고요. 오늘은 뭐 세 개 다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지만 이제 대표적인 위협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케이스 피싱 메일을 이용한 악성 코드 감염 및 파일 유출 탐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좀 상세하게 한번 XDR에는 뭐 어떻게 탐지가 되고 어떤 것들을 조회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마이터 단계 중에 레코니선스부터 임팩트까지의 이 단계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 외부에서 취약 정보를 공격자는 수집을 하고요. 공격 대상을 선별을 해서 피싱 메일을 통한 악성 파일을 유입시키고 실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내부 이동을 위해서 계정을 탈취하고 RDP를 악용을 해서 주요 서버에 접근을 하게 되고요. 주요 서버에 접근한 후에는 내부 주요 정보 데이터들을 대용량 압축 파일로 압축을 해서 외부 C2 서버에 파일을 전송하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는데요. 우선 이제 앞에 보시는 이미지는 이제 실제 XDR 관리 콘솔에서 이제 리스크 메뉴를 클릭했을 때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조직의 전체적인 리스크 스코어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정, 메일, 네트워크 데이터, 또 엔드포인트 이렇게 5개의 영역에 대해서 어떤 탐지 건수와 위험도 등에 대한 통계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어떤 설정된 기간에 영향을 받는 어떤 사용자나 자산 정보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실제 위협으로 식별이 돼서 탐지된 리스크 목록입니다. 이 탐지된 위협 시나리오 명과 이제 함께 좌측에는 이렇게 리스크 스코어가 부여가 돼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통해서 정렬된 상위 목록부터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영역에서 트리거가 돼서 리스크로 식별이 되었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해당 목록에 이제 위협 시나리오를 실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떤 탐지된 진격 정보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 해당 페이지가 이제 앞에서 보시는 페이지와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리스크 탭을 통해서 탐지된 리스크를 클릭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정보 중에 뭐 에비던스부터 뭔가 증적 정보부터 뭐 어셋 정보들 뭐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릴레이션 그래프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릴레이션 그래프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초기 침투부터 데이터 유출 과정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이제 도식화된 그래프 형태로 이제 상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이 이제 좋기 때문에 제가 전체 화면을 캡처 이미지로 이렇게 뜨지는 않았고, 이렇게 뒷장에 계속 연결이 돼서 붙어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초기 침투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엔진에 의해서 피싱 메일을 탐지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관련 정보에는 발신자 메일 주소와 함께 공격을 받은 사용자 계정, 또 수신 메일 주소, 뭐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메일로부터 첨부된 어떤 파일의 해시 값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서치 기능을 통해서 원시 데이터들을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초기 침투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요. 다음은 이제 초기 침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실행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실행 단계에서는 이 공격자가 문서 파일을 위장을 해서 특성 코드를 실행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파일이 탐지가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벤트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현재 XDR에서 탐지된 룰 같은 경우에는 이 우측에 이제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APT 진단 탐지 후 네트워크 접근 시도를 탐지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탐지가 되었지만 아무 행위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어떤 리스크에 대한 수치만, 점수만 좀 부여를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파일 자체가 어떤 네트워크에 접근 시도를 하는 실제 행위를 수행했다라고 하면 이런 복합 룰에 의해서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그래프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가 네트워크 연결 단계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파일이 실행되고 네트워크 APT 파일이 진단이 됐고, 그에 네트워크 접근 시도를 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이제 시트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 있는 경우, 앞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위협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기 이제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빨간색 박스 안에 보시면은 국가 표시가 있습니다. 국가 표시가 있고, 이거는 저희가 식별된 정보 중에 이 접속된 네트워크 IP가 접속된 이 C2 IP가 어떤 공격 그룹에서 사용되었는지 식별이 된 그런 정보일 경우에는 어떤 국가 기반의 지원을 받는 공격 그룹의 소행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IP에 대한 국가 정보까지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APT 공격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내부 이동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미미카치 같은 메모리 덤프를 통해서 크리덴셜 정보를 획득한 상태인 거고, 이 획득한 정보를 통해서 RDP를 통해서 원격 데스크탑 프로토콜을 통해서 실제 내부 주요 정보가 들어있는 서버에 접근한 로그인을 성공한 이제 그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임계치 이상의 데이터 전송이고요. 이거 유출 단계죠. 유출 단계를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대용량 압축 파일이 생성된 것까지 이제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대용량 압축 파일이 업로드 되었다라고 해서 또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임계치 이상의 정해진 임계치 이상의 데이터가 외부로 나간 흔적이 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도식화를 해서 전체적인 공격의 흐름도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안랩의 XDR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리스크 대비 화면이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물론 이거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실제 발생했던 위협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내 SDR 같은 경우에 또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TIP라고 하는 위협 수집 플랫폼이 있죠. 흔히들 이제 CTI라고 하죠. 사이버 스레드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TI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는데 이 TI가 실제로 XDR과 이제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TI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서 이제 뉴스 클리핑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뉴스 클리핑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국내외에서 발행되는 다양한 보안 뉴스들 중에 이 보안 뉴스에는 어떤 침해 사고들, 사건 사고 발생된 그런 이슈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그 이슈 중에서 떤 공격 그룹에서 어떤 기업에 피해를 입혔는데 여기에 활용됐던 IOC 정보들, 파일 해시라든지 C2 서버 정보라든지 URL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IOC 정보들 저희가 선별을 해서 실제 XDR 수집 센서를 통해서 수집된 IOC 정보와 실제 매핑을 시켜보고요. 그래서 이런 보안 사고가 났던 뉴스가 있었는데 이 뉴스와 어떤 조직의 영향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어, 비교를 할 수 있는 내부 영향도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제 TI 인티그레이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보안 권고문이라든지 뉴스 클리핑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XDR 플랫폼에 접근을 해서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안내 XDR의 어떤 도입 효과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대다수의 그 SOC 그 보안 조직, 그 보안 운영을 하고 있는 조직들의 공통적인 챌린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에 대한 SOC 조직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심을 운영하면서도 가장 힘든 것이 어떤 복잡한 탐지 룰셋에 대한 지속적인 조정. 왜냐하면 오타도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세 조정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인력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또 너무 많은 경고가 발생이 되고 있고 이런 그 오탐들에 대한 처리가 정말 부담으로 이제 SOC에서는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위협 정보들을 부수는 있지만 어떤 완전하지 않고 좀 연결되지 않는 그런 끊어진 위협 정보 따로따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 이벤트들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어떤 다양한 원시 데이터들을 다수집을 하다 보니까 또 데이터 스토리지 비용 지속적인 증가들이 있겠는데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 XDR을 통해서 이제 안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수집한 최신 공격 기법이나 어떤 위협 시나리오 기반의 탐지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 효율성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단일 이벤트 대상이 어떤 언론 처리가 아니고 하나의 인시던트 도출을 통해서 정교한 탐지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너무 많은 경고와 어떤 오탐에 대해서는 좀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저희는 이제 가능한 다수의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정말 다수의 정보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지만 이제 저희 이제 AI 기반의 어떤 컨센서스 분석으로 향후에 위협의 예측을 하든지 어떤 조직의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아까 제가 이제 리스크 탭에서 어떤 인간관계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렸듯이 어떤 최초 침투 과정에서 데이터 만약에 유출이 됐다라고 하면 그 전 과정을 하나의 인시던트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 위협 분석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들을 식별을 해서 필터링하고 정교화를 하는 이제 데이터 허브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처리를 통해서 데이터 저장에 대한 좀 최적화를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지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XDR은 위협 상황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를 최소화를 위해 어떤 다수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을 하고 또 컨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종합적인 보안 상황을 제공을 한다는 것이고요. 또 최신 위협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어떤 식별된 위협들을 우선순위에 따른 그 자동화된 대응으로 조직의 위험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완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서 조직의 SOC 팀은 또 조직의 내외부 위협을 지속적으로 식별 및 평가하고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유의미한 헌팅 활동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다라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좀 더 좋은 정보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